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초대석에 앞서 요일별 코너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최강희 영화평론가로부터 듣는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최강희의 영실이가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강희 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배가 침몰하는 상황의 그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예. 배가 납치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납치됐던 상황을 이제 원래 실제로 있었던 2009년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바로 작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는데요. 작년 10월에 개봉해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캡틴 필립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고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잘 아시는 본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입니다. 예. 상당히 그 속도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영상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실화 바탕의 영화를 굉장히 잘 찍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2년에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금검상 받은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도 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그 아일랜드에서의 그 폭력 사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영국 경찰이 저질렀던 만행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영국인의 그 시각에서 이런 영화를 찍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자기네 역사에서 어떤 허점으로 남았던 오류로 남았던 일을 그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반성하는 그런 차원의 작품이라 상당히 그때 높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바로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고요. 예. 그 이외에도 9.11 테러 사건 당시에 그 추락한 비행기 있죠. 그 추락한 비행기 상황의 안에 내부의 상황을 또 재구성한 플라이트 93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그때 당시에 명분이 그거였죠. 그 대량살상 무기를 찾아서 없애겠다. 없애겠다. 예. 근데 막상 갔더니 없더라는 거죠. 막상 갔더니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 대량살상 무기를 이제 후세인이라고 본 거죠. 네. 그 대량살상 무기를 찾는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대량살상 무기를 진짜 있는 걸로 믿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 그 역시 실화입니다. 그 작품에는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바로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했던 그린 존이라는 영화도 아주 볼만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캡틴 필립스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09년 4월에 실제 아프리카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알라바마호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캡틴, 이 선장, 화물선의 선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매뉴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 그 선장이 했던 그런 행각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각들, 또 이후의 구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인가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캡틴 필립스가 선장으로 있는 화물선은 엘라바마호라는 화물선인데요. 화물선이기 때문에 여객은 없고요. 좀 선원이 꽤 되겠군요. 선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요. 예. 자, 그 소말리아 해적이 막 다가옵니다. 납치를 하러 막 저쪽에서 다가와요. 근데 다가오기 전에 이미 만약에 그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납치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이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예. 선원들 사이에 지침이 돼 있고 그걸 한번 저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자, 납치가 됐다.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그 기관실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있는 기관실로 모두 다 피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의 실험을 하는데 결국 소말리아 해적이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물대포를 막 쏘면서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예. 저항을 하는데 결국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배가 점령당하죠. 그래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캡틴 필립스를 비롯해서 많은 그쪽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 총을 쏘면서 막 기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해적들이 붙어버리면은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장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화물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뭐 자기 경찰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서야 무장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속수무책으로 납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에 막 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장이 모두 기관실로 대피해라. 모든 선원 다 기관실로 대피해라. 그래서 빨리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선원이 전부 기관실에 숨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조타실에 있는 캡틴 필립스 그 안에 있는 선장과 부선장은 남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대피를 시키고 예. 자기들은 남습니다. 왜 남느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기들까지 다 숨어버리면 소말리 해적들이 무주공산으로 배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언젠간 찾아낼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또 얼마가 필요한지 또 배 안에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같이 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장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적들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타실에 남아요. 남아서 계속 다른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 막 그 위협을 가하니까 해적들이 막 위협을 가해도 끝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쪽에 그 무전기가 있어요. 그 대피되어 있는 곳에 무전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무전기를 살짝 켜놓고 해적들과의 나누는 대화를 알려줍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선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혹시 글로 갈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선내 무전기를 켜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내 무전기를 해적들 몰래 미리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있는 다른 선원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이런 가운데 돈을 안 내놓으면 너를 우리가 인질로 잡겠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결국 구조 신호가 가고 이제 미 해군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구출 작전을 해서 출동을 하니까 해적들이 이 캡틴 필립스를 인질로 잡는 거예요. 내가 인질이 되겠다. 스스로 자처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질이 되면 너희들의 목숨을 저들이 함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미 해군이 나 때문에 당신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인질이 되겠다 해가지고 구명정 하나에 탑니다. 그래서 인질이 돼서 그 배를 떠나게 되죠. 그 배를 떠나게 돼서 이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을 하고 구출 작전은 또 구출 작전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양동 작전이 아주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 선장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네,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다. 캡틴은 선장은 배의 마지막 책임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장이 인질로 납치됐을 때 미 해군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그 신속하고 정확한 구출 작전. 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배울 대목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해경하고 비교되는. 엄청나게 비교됩니다. 정말 신속하고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중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캡틴이 다치면 어떡하나 혹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기 때문에 저격수를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구명정 안에 그 3명의 납치범들이 있는데요. 그 3명의 납치범들이 저격수의 표적 안에 들어올 때까지 끝내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3명이 한꺼번에 팍 들어오는 순간, 아주 정말 짧은 순간이 시야에 잡히는 거죠. 조준경 안에 들어오는 조준경 순간. 안에 3명이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1명이나 2명을 먼저 죽이면 나머지 산 놈이 선장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3명이 한꺼번에 딱 잡히는 그 순간에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의 조치도 또한 놀랍습니다. 선장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렇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뭔가 또 이 배 안의 상황을 또 그 구출 작전에 나선 그런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람인 이상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대단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당연히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딱 구출하자마자 바로 이 선장을 누구한테 데려가느냐?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가 바로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돼서 구출이 되셨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물어보고 정신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조된 상태에서 제대로 심리치료를 못 받았고 그런 와중에 또 교감 선생님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그 이후에 구출 작전 뭐 등등 또 그다음에 생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뭐 유가족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은 과연 캡틴 필립스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캡틴 필립스의 발의 때만큼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코어라고 하는 배의 정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예. 이 영화를 네. 예, 다시 뭐 볼 수 있죠. 예, 네, 국내 개봉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지만은 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여기에 대비하는 그 이준석 선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대응 체제 이거가 좀 비교해 본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볼 만한 그런 영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그 역할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계속 그냥 조문쇼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예. 진짜 대책 빨리 일단은 생명들을 구해야죠. 그리고 정말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런 그 대응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책임질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예. 예. 필립스 선장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예. 당신들은 대피해라. 대피해라. 예. 그게 선장의 역할이고 리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리더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책임지는 애들을 조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웃긴 거죠. 한마디로. 리더가 아닌 거죠. 어제부터요. 네네. 요 저희 국민TV 건물이 있는 네네. 이 합정동하고 서교동을 이게 나누는 길입니다. 네. 요 길이. 네네. 거기에 거리에 지금 나무에 네네. 경문들이 써 있습니다. 아, 뭐라고 써있나요? 실명으로 공개를 해놓고요. 예. 예, 국민TV 뉴스에서도 그 사진을 촬영해서 다뤘는데요. 네네.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 국가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니까 네. 예, 그런 경문들인데 예, 글쎄요. 뭐 여기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최고의 임무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권력으로서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이준석 선장을 지금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예. 그 이후의 과정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 코라는 이 큰 배를 예. 이끄는 예. 조타수 또 예. 선장 예. 기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네.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리더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리더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FM이라고 하잖아요. 필드 예. 매뉴얼. 그 필드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2009년에. 그것을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이 이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후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예, 위정자들도 이 영화를 좀 여유가 있을 때 네. 지금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예, 여러분,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요,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나요. 아시잖아요. 김영삼 정권 시절에 성수대교 무너졌죠. 산풍백화점 붕괴됐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났죠. 육해공에서 다 재난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적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예방 차원의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 민주주의적 정권이 권력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 대형 참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예, 사람이 먼저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던 후보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쪽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먼지다라고 오해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일 텐데 네. 예, 이 영화 소개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열받네요. 아니 무슨 사과를 앉아서 해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대통령. 뭐 할 말 잃으셨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아니 사과를 하려면 사과하는 대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보면서 사과하는 그게 사과입니까? 예.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 JTBC 뉴스9의 네. 손석희 앵커가 네네. 현지에 가서 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 희생자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예의겠지요. 네. 예. 그 방송의 앵커도 그 1시간 넘게 진행을 서서 하는데 네. 그 짧은 사과하면서 국무위원들 앞에 놓고 앉아서 했다는 거. 예. 기본이 없다. 네. 기본을 모른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영화 소개 잘 받았습니다. 네. 저도 좀 여유가 생기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